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말년의 어느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사흘 길을 걸어야 닿을 수 있는 충청도의 작은 고을. 청계촌에는 오랜 가뭄과 흉년이 이어져 백성들의 삶이 말이 아니었지요. 푸르던 논밭은 갈라진 땅바닥을 드러내고 말라버린 개울가에는 물고기 뼈만이 하얗게 널려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그 맑음이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었지요. 이런 힘든 시절 양반가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가문의 위세도 굶주림 앞에서는 무력했고 신분의 높낮이보다는 오늘 하루 낀 일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계촌 한복판에 자리한 김진사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는 이 고을에서 손꼽히던 양반가였지만 이제는 기와지붕 여기저기가 깨어지고 담장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었지요. 대문 앞 소슬대문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김진사는 마음만은 넉넉한 분이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팍팍해졌지만 머슴과 몸종들을 내쫓지 않고 한 식구처럼 돌보았지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키워온 머슴 철수에게는 아들처럼 각별한 정을 쏟았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도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니 서로 의지하며 견뎌내자꾸나. 김진사는 늘 이렇게 말하며 식구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깊게 패인 주름과 한밤중 들려오는 한숨 소리는 숨길 수 없는 걱정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댁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김진사댁에는 강철수라는 이름의 머슴이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도 장가를 가지 않고 홀몸으로 지내며 성실함과 우직함 하나만으로 주인가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지요. 철수는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은 건장한 체구를 지녔습니다. 볕에 그을린 검은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 빛나는 맑고 깊은 눈동자만은 그 어떤 양반 도령 못지않게 빼어났습니다. 매일 새벽 첫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우물가에서 두레박질을 시작하는 것이 철수의 하루였습니다. 찬 우물물에 손이 얼어도 묵묵히 일을 해내는 모습에서 김진사는 늘 감탄을 금치 못했지요. 저 녀석은 정말 기특하다. 어찌 저리 성실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철수에게는 남모르는 한 가지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를 좋아했지만 미천한 신분 때문에 제대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밤이면 몰래 촛불을 켜고 김진사댁 도서방에서 흘러나온 책들을 더듬더듬 읽곤 했습니다. 철수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그리움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혼례를 올리며 이 마을을 떠난 한 여인에 대한 그리움이었지요. 그 여인의 이름은 월향, 철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비록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넉넉하고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철수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잊지 않았지요. 철수야, 내가 있어 이 집이 든든하구나. 고맙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철수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도 아닌 자신을 이토록 아껴주는 주인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늘 감사했지요. 김진사댁에는 청보라는 몸종도 있었습니다. 20살의 나이로 순박하고 착한 성품을 지닌 처자였지요. 청보는 오래전부터 철수를 은근히 좋아했지만 철수가 다른 여인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철수 오라버니만 보면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모르겠어요. 청보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며 얼굴을 붉히곤 했지요. 한편 이 마을에는 박참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미천한 출신이었지만 어떻게든 관직을 얻어 참봉 벼슬까지 오른 욕심 많은 자였지요. 마을의 실세로 행세하며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아왔습니다. 이 고을에서 내 눈에 거슬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박찬봉은 늘 이렇게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김진사댁에 넉넉했던 옛 재산을 노리고 있었지요. 철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달구름 소리와 함께 일어나 우물가로 향하는 것이었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두레박을 올리고 내리는 일은 고되지만 철수에게는 하루 중 가장 평온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물을 길어 부엌으로 가는 길에 철수는 늘 뒷마당 매화나무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커다란 고목이었는데 아직 꽃 필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철수의 마음을 끌었지요. 그 나무 아래에서 어린 시절 월향과 처음 만났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12살 철수와 10살 월향이 매화꽃잎을 주워 모으며 천진하게 놀던 그 시절이 그립기만 했지요. 철수야, 이 꽃잎으로 무엇을 만들까? 월향아,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내 머리에 꽂아주고 싶구나. 그때의 약속들이 아직도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최근 들어 마을에는 낯선 변화의 조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자주 드나들고 뭔가 수상쩍은 거래가 오가는 것 같았지요. 특히 박찬봉이 김진사를 자주 찾아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진사의 한숨 소리도 갈수록 깊어져 갔습니다. 철수는 주인의 근심을 덜어드리고 싶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더욱 성실히 일하는 것뿐이었지요. 그해 가을,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철수가 평소처럼 뒷마당에서 땔감을 패고 있을 때 대문 앞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지요. 곧이어 낡은 가마 하나가 김진사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것은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너울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우아한 몸짓과 자태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는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지요. 10년이 흘렀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자태였습니다. 설마 월향이가? 철수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깨달았지요. 월향은 이미 다른 고을로 시집을 간 몸,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가 급히 나와 그 여인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니 철수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월향아, 정말 내가 맞구나. 어쩐 일로 이렇게. 김진사의 놀란 목소리가 뒷마당까지 들려왔습니다. 월향이 정말 돌아온 것이었지요. 하지만 홀레복이 아닌 상복을 입고 화려한 가마가 아닌 초라한 가마를 타고 말입니다. 철수는 가슴이 터질 듯했습니다. 기쁨과 놀라움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지요. 월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왜 상복을 입고 있는 것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월향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철수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요.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월향, 그것도 상중에 있는 월향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친정이 없는 월향을 측은히 여겨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도 쫓겨나 갈 곳이 없어진 월향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지요. 월향아, 내가 어릴 적 뛰놀던 이곳이 아직 내 집이나 마찬가지다. 마음 편히 지내거라. 김진사의 따뜻한 말에 월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받아줄 곳이 여기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철수는 월향을 피하려 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일을 시작하고 더 늦게 마쳤지요. 자랑채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월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돌아왔구나.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어. 철수는 이런 생각을 하며 더욱 묵묵히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달랠 방법은 그것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가던 철수는 우연히 월향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월향도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지요. 월향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통통하고 발그레한 볼은 사라지고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여전히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철수, 정말 내가 맞구나. 월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옛날처럼 맑았지만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 있었지요.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켜야 했습니다. 마님께 예를 올립니다. 돌아오셨군요. 철수의 정중한 인사에 월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였던 철수가 이제는 자신을 마님이라 부르는 현실이 슬펐던 것이지요. 그날 밤 달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마당을 거닐고 있었지요. 월향과의 만남이 자꾸만 떠올라서였습니다. 매화나무 아래를 지나가던 철수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무 아래에 흰 옷을 입은 노파가 서 있었기 때문이지요. 달빛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마치 신성 같았습니다. 누구십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지요. 젊은이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알고 있다. 노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바람소리처럼 신비로웠지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파는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요. 거짓을 말하지 마라. 진실한 마음은 신분의 벽을 넘는다. 그것을 기억하거라. 노파는 이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수는 꿈을 꾸는 것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매화나무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지요. 아직 꽃 필 때가 아님에도 매화꽃 한 송이가 활짝 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 어젯밤까지만 해도 꽃봉오리조차 없었는데. 철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꽃이 왠지 월향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얗고 순결하면서도 어딘지 슬픈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참봉이 김진사 댁을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거드름을 피우며 사랑채를 기웃거리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김진사 양반, 댁에 좋은 안이 하나 있소. 박참봉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안이라 하시오? 김진사가 경계심을 품고 물었지요. 월향마님 말이오. 이제 홀몸이 되셨으니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이 어떻겠소? 마침 내가 적당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박참봉은 자신이 월향과 혼례를 올리고 싶다는 뜻을 내둘러 표현했습니다. 김진사는 깜짝 놀랐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 김진사 양반, 혹시 빚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지요? 내가 도와드릴 수 있소. 박참봉이 빚 문서를 꺼내 보이며 김진사를 압박했습니다. 김진사 댁이 박참봉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월향과의 혼례를 강요하려는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렇다고 월향을 박참봉에게 보낼 수도 없었지요. 그날 밤 철수는 우물가에서 월향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월향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야, 나는 또다시 팔려가는 신세가 될 것 같구나. 월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참봉의 구운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지요. 철수의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월향이 그런 악한 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볼 수는 없었지요. 마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김진사 어르신께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거든. 월향의 체념한 목소리에 철수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철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지요. 마님, 아니, 월향아,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10년이 흘렀어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월향은 깜짝 놀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지요. 월향은 한동안 말없이 철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철수야,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어. 월향의 고백에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시집가기 전날 밤 나는 너에게 마음을 전하려고 했었어. 하지만 신분의 벽 때문에 포기했지. 양반과 딸이 머슴에게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월향이 10년 전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지요. 시집살이 하는 내내 너를 그리워했어. 남편이 있어도 시어머니가 괴롭혀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내가 있었어. 월향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10년간 숨겨왔던 진심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어? 우리는 여전히 만날 수 없는 사이야. 월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달랐지요. 아니야, 월향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어. 철수가 월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오랜 그리움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느꼈지요. 달빛 아래서 마주본 두 사람의 눈에는 애틋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그리움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철수와 월향은 은밀히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밤, 매화나무 아래에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지요. 월향은 철수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글을 좋아했던 철수는 놀라운 속도로 익혀나갔지요. 철수야, 내가 이렇게 총명할 줄 몰랐어. 아마 제대로 배웠다면 과거에도 급제했을 거야. 월향의 칭찬에 철수는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월향이 가르쳐주는 글자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했지요. 반대로 철수는 월향에게 세상의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시집살이로 지쳐있던 월향의 마음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지요. 내가 있어서 이 세상이 다시 아름다워 보여. 월향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철수의 거친 손이 월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지요. 하지만 이런 두 사람의 관계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청보였지요. 철수를 은근히 좋아했던 청보는 질투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런 분과 어울리시다니. 나는 뭐가 부족하다고. 청보는 밤마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청보의 질투심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어느 날 청보는 박찬봉의 하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철수와 월향의 관계에 대해 흘린 말이 문제가 되었지요. 혹시 김진사 댁에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박찬봉의 하인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특별한 일이라면? 그냥 궁금해서 하는 말인데 머슴이 상점 마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청보가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곧 박찬봉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박찬봉은 청보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점 찍어둔 월향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용납할 수 없었지요. 감히 머슴 주제의 양반 마님과. 박찬봉은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는 김진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지요. 김진사 양반, 빚을 갚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소. 이번 달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시오. 박찬봉이 빈 문서를 흔들며 협박했습니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무리하다고요? 그럼 월향 마님과의 혼례를 당장 정하시오. 그러면 빚은 모두 탕감해드리겠소. 박찬봉의 요구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김진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지요.
한편 청보는 자신이 한 말 때문에 철수와 월양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오라버니께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지? 청보는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박찬봉은 철수와 월양의 관계를 조사하라고 하인들에게 명령했지요. 철수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지요. 자신이 그동안 모아둔 모든 돈을 김진사에게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주인어른,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철수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김진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1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지요. 철수야, 이걸 왜? 주인어른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돈은 박찬봉이 요구하는 빚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날 밤 김진사가 철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촛불 아래 김진사의 얼굴은 심각했지요. 철수야, 내게 말해야 할 것이 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주인어른. 사실 너는 내 모습이 아니다. 김진사의 충격적인 말에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너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다. 내 아버지는 강문수라는 분으로 나와 과거 동기였지. 김진사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셨다. 하지만 권력자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역적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지. 철수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때 내 나이가 겨우 8살이었다. 내 어머니도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너 혼자 남게 되었지. 김진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절친이었다.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너를 데려다 키웠지. 하지만 내 신분을 밝히면 위험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 숨겨왔다. 철수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양반가의 후손이라니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내가 머슴으로 산 것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김진사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질 날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한다. 철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지요. 자신이 왜 그래 그토록 재능을 보였는지, 왜 때로는 양반 도령 같은 기품이 느껴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된 철수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28해 동안 머슴으로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양반가의 후손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지요. 하지만 철수는 곧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무엇이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 신분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야. 철수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지요. 이제 깨달았구나, 젊은이야. 노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말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진실한 마음 앞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진다. 노파는 이 말을 남기고 다시 사라졌습니다. 철수는 확신을 얻었지요. 월양과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월양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진짜 신분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이지요. 월향아, 나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어. 우리의 사랑을 지켜내겠어. 철수야,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언젠가는 당당하게 너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철수의 확고한 의지에 월양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내기로 약속했지요. 박찬봉이 월양을 강제로 데려가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진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몰렸지요. 오늘이 마지막이요, 김진사 양반. 빚을 갚지 못하면 월양마님은 내가 데려가겠소. 박찬봉이 하인들을 대동하고 김진사 댁에 나타났습니다. 월양을 억지로라도 데려갈 작정이었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조금만 더 시간을. 김진사가 애원했지만 박찬봉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향마님, 이제 나와서 혼례 준비를 하시오. 박찬봉이 사랑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군이다. 관군이 온다. 마을 아이가 소리치며 달려왔지요. 곧이어 말을 탄 관군들이 김진사 댁 앞에 나타났습니다. 박찬봉 어디 있느냐? 관군의 우두머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있소. 무슨 일이시오? 박찬봉이 당황하며 나섰습니다. 내 놈을 체포한다. 관국 횡령과 백성 수탈의 죄로. 관군이 박찬봉의 팔을 잡았습니다. 박찬봉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것은 누명이오. 누가 고발했단 말이오. 증거는 충분하다. 순순히 따라와라. 관군들이 박찬봉을 끌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이 광경을 지켜봤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진사가 은밀히 박찬봉의 부정을 조사해서 관에 고발한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증거를 잡은 것이지요. 이제 우리 모두 박찬봉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구나. 김진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의 진짜 악인이 처벌받으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지요. 하지만 기쁨도 잠깐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월양의 전시댁에서 사람들을 보내 월양을 다시 데려가려 한 것이지요. 월양은 아직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당장 돌려보내라. 시댁에서 온 사람들이 법적 근거를 들이밀며 월양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월양이는 이미 쫓겨난 몸이 아니오? 김진사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동안 친정에 있었던 것을 눈 감아준 것뿐이다. 시댁 사람들의 주장에 김진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들이 옳았기 때문이지요. 월양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박찬봉의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시댁에서 다시 데려가려 한다니. 철수야, 우리는 이번에도 헤어져야 하는구나. 월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월양아. 절대 그럴 수는 없어. 철수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월양을 놓치면 정말로 영영 만날 수 없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법이 그렇다면. 법이라고? 법이 우리의 진실한 사랑보다 중요하단 말이야? 철수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이별을 각오해야 하는 절망적 상황에 빠졌습니다. 마치 운명이 그들의 사랑을 막으려는 것 같았지요. 철수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월양을 보낼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걸고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관가로 향했습니다. 자신의 숨겨진 신분을 밝히고 월양과의 혼인을 허락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리기 위해서였지요. 소인 강철수, 관찰사님께 간절히 아뢰옵니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소인은 사실 역적 강문수의 아들입니다.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철수의 고백에 관찰사도 놀랐습니다. 강문수는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소인은 월양마님과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철수의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이는 자칫하면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위험한 선택이었지요. 역적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월양과 함께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각오였지요. 이 일은 신중히 조사해봐야겠다. 관찰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찰사는 철수의 탄원서를 받고 직접 청계촌에 내려왔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내려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김진사를 불러라. 관찰사가 김진사를 불러 강문수에 대한 증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강문수는 정말 역적이었소? 아닙니다, 관찰사님. 그분은 정직하고 청렴한 분이셨습니다. 다만 권력자들의 부정을 고발했다가 누명을 쓰신 것입니다. 김진사가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관찰사는 또한 마을 사람들을 불러 철수의 인품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철수는 어떤 사람이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남을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머슴이었지만 양반보다도 더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철수를 옹호했습니다. 10년간 보여준 철수의 인품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지요. 관찰사는 또한 월양도 불러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와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소? 그렇습니다, 관찰사님. 저희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진실합니다. 월양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철수와 월양의 진실한 사랑과 인품이 시험받는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지요. 관찰사는 며칠간의 조사를 마치고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강문수는 역적이 아니었다. 관찰사의 선언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권력자들의 부정을 고발한 충신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오히려 그를 역적으로 몰아 죽인 것이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월양의 전시댁도 조사해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죄가 드러났다. 그들도 처벌받을 것이다. 월양을 괴롭혔던 시댁 사람들도 자신들의 죄가 밝혀져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철수의 신분을 회복시키고 월양과의 혼인을 허락한다. 관찰사의 최종 판결이었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지요. 철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누명이 벗겨지고 월양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관찰사님. 철수가 깊이 절했습니다. 월양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올렸지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선한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관찰사가 떠난 후 청계촌에는 새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찬봉이 사라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진 것이지요. 철수는 신분을 회복하여 이제 당당한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월향과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로 했지요. 혼례 준비가 한창일 때 김진사는 진짜 아들을 얻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정말 고맙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이다. 김진사의 말에 철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벅찼지요. 청보도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곧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오라버니, 행복하세요. 월향 언니도 행복하시고요. 청보의 순수한 마음에 철수와 월향은 감동했습니다. 혼례식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낸 것을 보며 모두가 기뻤지요. 정말 아름다운 혼례로구나. 저런 사랑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철수와 월향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뒷마당 매화나무가 유난히 아름답게 꽃을 피웠지요.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월향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월향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 철수가 월향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축하한다, 젊은이들아. 진실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다. 노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철수와 월양이 깊이 절했습니다. 매화꽃이 지고 다시 피듯 너희의 사랑도 시련을 겪고 더욱 깊어졌구나. 노파는 이 말을 남기고 매화꽃잎과 함께 바람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철수와 월양이 혼례를 올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월양이 철수에게 자신의 지난 10년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지요. 여보, 제가 시집살이 할 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월양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직도 아픔이 배어 있었지요. 시댁은 겉으로는 부유한 상인가였지만 실제로는 온갖 부정한 일로 돈을 모은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둘렀지요. 월양의 고백에 철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그런 고통을 겪었다니. 그래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당신 생각 때문이었어요. 매일 밤 이곳 매화나무를 떠올리며 견뎠지요. 월양이 창밖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어린 시절 당신이 해준 말을 떠올렸어요. 월향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요. 철수는 기억났습니다. 12살 때 월양이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받을 때 해준 말이었지요. 그 말이 저에게는 10년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한편 청보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새로 부임한 훈장 선생이 청보의 순수한 마음에 반한 것이지요. 훈장 선생은 30대 초반의 학식 있는 총각으로 청보의 착한 성품을 알아보았습니다. 청보 아가씨, 혹시 글을 배워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훈장 선생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몸종이 글을 배워도 되나요? 청보가 놀라며 반문했지요. 사람은 누구나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훈장 선생의 말에 청보는 감동했습니다. 철수와 월양을 보며 느꼈던 것처럼 진정한 마음이 신분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김진사는 철수와 월양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옛 친구 강문수를 떠올렸습니다. 문수야,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하늘에서 보고 있겠지? 김진사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강문수와의 추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함께 과거 공부를 하던 시절 정의로운 관리가 되겠다고 다짐하던 모습들이 말이지요. 그때 내가 말했지.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고. 정말 그랬구나. 김진사는 눈물을 닦으며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흐뭇했지요. 박찬봉이 사라진 후 청계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로 부임한 관리는 청렴하고 공정했고 백성들의 삶도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특히 철수가 양반 신분을 회복한 후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를 가르쳐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지요. 철수 도령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기 좋아졌네. 정말 고마운 분이야. 신분이 높아져도 변하지 않으시니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매화나무에 또다시 꽃이 핀 것이지요. 여보, 저것 좀 보세요. 월양이 철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매화나무 앞에 섰지요. 정말 신기해. 겨울에 꽃이 피다니. 철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다시 그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습니다. 이 나무는 너희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노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정말 매화나무의 정령이신가요?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다. 노파는 이 말을 남기고 매화꽃잎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봄이 되어 월양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지요.
철수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야. 정말 우리 아들이야. 철수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월향이 물어봤습니다. 매화라는 뜻의 매자를 넣어서 강매수라고 하면 어떨까? 매화나무가 우리를 맺어준 것처럼. 철수의 제안에 월향도 좋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돌잔치 날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김진사는 손자를 얻은 기쁨의 연신 웃음꽃을 피웠지요.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밤, 철수와 월향은 아이를 재우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월향이 물어봤습니다. 진실한 마음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싶어. 신분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우리처럼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두 사람은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매수는 이제 10살이 된 총명한 아이로 자랐지요. 아버지를 닮아 성실하고 어머니를 닮아 마음이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저 매화나무가 왜 1년 내내 꽃이 피는지 궁금해요. 매수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그 매화나무는 계절에 상관없이 늘 꽃을 피우고 있었지요. 그것은 진실한 사랑의 힘이란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그 나무에 깃들어 있어서 그런 거야. 철수가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진실한 사랑을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날까요? 매수의 천진한 질문에 철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기한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자체란다. 청계초는 이제 주변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소문이 났습니다. 철수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학당을 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공정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철수가 세운 학당에서는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가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가난한 농민이 철수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배움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철수는 언제나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배움에 목말랐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청보는 훈장 선생과 혼례를 올려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된 청보는 예전보다 더욱 밝고 아름다워졌지요.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월향이 청보를 보며 말했습니다. 월향,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청보가 고마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두 여인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김진사는 이제 이르니 넘은 나이에도 정정했습니다. 손자 매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지요.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매수가 김진사의 무릎에 앉아 졸으면 김진사는 언제나 기꺼이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아주 착한 머슴과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었단다. 김진사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바로 철수와 월향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매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였지요. 어느 여름밤 매화나무 아래에서 온 가족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그 신비로운 노파가 나타났지요. 오랜만이구나, 젊은이들아. 노파가 따뜻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매수가 신기해하며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할머니였지만 왠지 친근감이 느껴졌지요. 이 아이가 너희 아들이구나. 정말 복스럽게 생겼다. 노파가 매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철수와 월향이 깊이 절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행복이다. 나는 단지 조금 도와주었을 뿐이지. 노파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행복이 이어질까요? 월양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한다면 행복은 계속될 것이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매화나무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나무에서 더욱 환한 빛이 났지요. 이 나무는 앞으로도 너희 가문을 지켜줄 것이다. 대대손손 이어질 사랑의 증표로 말이다. 노파는 이 말을 남기고 매화꽃잎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철수와 월양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네요. 월양이 철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야. 힘들었던 시간들조차도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 철수가 월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함께 늙어가고 싶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저 세상에서도 함께 할 거야.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에서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철수와 월양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대대손손 전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청계촌에 가면 지금도 그 매화나무를 볼 수 있다고 하지요. 옛말에 진실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분의 벽도, 시간의 장벽도, 그 어떤 시련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지요. 또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철수가 10년간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결국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준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